네, 저희 출발 증시 이제 또 6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죠. 하반기를 또 전망을 하는 시간 업종별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은행 업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증권의 최정욱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2분기 실적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홍콩 ELS 사태를 좀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2분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2분기에 PF 추가 충당금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거 이제 규모가 관건이긴 한데 지금 4월달, 5월달 성장률이 괜찮고요. 네. 마진도 뭐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익은 나쁘지 않을 거고 1분기에 홍콩 ELS 관련해서 손실을 한 1.3조 정도 인식을 네. 했는데 그 홍콩 H지수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3월 말 기준으로 예상 손실을 잡아놓은 건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일부 2분기에 환입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은행 2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컨센서스 순이익이 대략 한 5.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금융지주사 전체 기준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 5.8조 원을 조금 웃돌아서 컨센서스를 상회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하반기에도 그렇게 크게 실적이 나쁠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네. 마진이 조금 이제 빠질 수가 있긴 한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충당금도 조금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은행 순이익은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행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금리의 동향이 될 텐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를 지나고 점도표를 보자면은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간밤에도 또 연준 인사가 12월에는 한 차례 인하할 거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한 차례일 거냐 두 차례일 거냐 얘기들이 좀 많이 네. 있고 뭐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기준금리 금통에서 언제 인하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은행들은 이제 기준금리가 25bp 인하가 되면 한 차례 인하가 되면 대략 NIM이 한 2에서 3bp 정도 빠집니다. 네. 이게 이제 연간 기준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뭐 11월 이렇게 이제 인하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두 달치기 때문에 사실은 마진에 미친 영향은 이제 크진 않아요.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은행 실적이 뭐 올해는 크게 변화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시면서 PF 관련한 추가 충당금이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PF 쪽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규모보다는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PF 정상화 방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평가랑 이제 공경매가 진행돼야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 정도 손실이 날 수 있는지 네.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금융지주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조 원 이상의 충당금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네. 1조 원 미만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장에서 우려했던 규모보다는 조금 이제 적은 규모고 금융지주사들은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추가 충당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뭐 증권사나 이런 회사들보다는 금융주주 계열의 비은행 계열사들은 준비가 조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은행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올해 이익 추정치에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컨센서스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충격은 이에 네. 따라서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행, 뭐 금융 쪽이 연초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리슨 리포트를 보니까 밸류업 도입 언급 이전부터 사실 은행주의 주주 환원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사주맵 소각 네. 때문에 이제 주주환원이 크게 올라왔고요. 지금 이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하반기 안정적일 거고 이제 주주환원에 영향을 미친 거는 자본 비율인데 네. 자본 비율도 상당히 나름적으로 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환원율이 상승하는 추세는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자본 비율이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감독 당국이 은행의 적정 자본 비율이 얼마냐라는 정보를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 맞춰야 되는 자본 비율에다가 플러스 이제 버퍼를 두면서 일정 부분 수준을 이제 가이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수준이 상당히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낮아진다면 자본 비율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주환원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밸류업 관련해서 상당히 드라이브 많이 걸고 있고 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 여부랑은 상관없이 주주환원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뭐 올해 내년 주주환원율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도 우리가 많이 또 비교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또 리포트에도 언급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했을 때에는 주주 환원율이 큰 폭으로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본이 작년 3월에 이제 저PBR 개선 대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일본 은행주들이 많이 오른 은행들은 100%까지 주가가 오른 적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일본 은행들은 자사주 매수가 규모가 되게 커졌기 때문에 네. 주주환원율이 단번에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근데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한 번에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네. 완만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이게 뭐 3년, 4년에 걸쳐서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3년 뒤에 총주주 환원율 기준으로 뭐 5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일본 은행주들이 PBR 기준으로 평균 한 0.8배 정도 네. 받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 은행주들은 0.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요? 근데 ROE는 국내 은행주들이 일본 은행주보다 높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 뭐 규제 요인이라든지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긴 하지만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충분히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주 환원율도 중장기적으로는 50% 수준으로 빠르게 달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우리가 하반기에 주목을 해볼 만한 변수들은 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 4분기에 이제 네. 아시다시피 민생금융이라는 걸로 은행들이 세전 한 1.9조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횡재세 이제 도입 얘기들이 이제 나왔고 법안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여금이나 뭐 출연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이제 기사 보셨겠지만 은행들 가상금리 네. 내용 공시하면서 가상금리 인하 압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은행들 뭐 이익이나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았다가 요즘에는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다시금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주환원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PBR이 뭐 은행주가 올해 한 25% 정도 주가가 네. 올랐지만 PBR 기준으로 0.4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주주환원 때문에 약간 일정 부분 이제 해소가 되는 네. 초유 국면이고요. ROE를 다 반영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0.7배, 8배까지도 갈 수 있지만 또 국내는 또 고유의 규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0.55배 내지 0.6배 정도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탑픽을 하나금융 쪽으로 제시를 해주고 네. 계시네요. 네,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 올해 은행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KB금융하고 그렇죠. 이제 하나금융이고요. 뭐 시장에서는 이제 밸류업 주도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 비율도 높고 이익도 좋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하나금융은 지금 금리가 하락하거나 환율이 하락할 때 다른 은행보다 자본 비율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물론 지금은 이제 금리 수준이 그렇게 아주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제 금리가 내려올 거고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된다는 거는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본 비율이 개선될 수 있는 룸이 다른 은행보다는 하나금융이 조금 더 높습니다. 구조상.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금융이 주주 환원율 개선 측면에서 조금 더 타행 대비 앞서 있을 수 있고 주가도 이제 그런 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KB 같은 경우는 한 0.5배가 약간 넘는데 네. 하나금융은 0.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싸기 때문에 이 두 은행 다 좋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하나금융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하나금융 82,000원까지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은행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또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밸류업이 얘기가 다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는 7월 말에 있기 때문에 지금 6월부터 7월 초까지는 뭐 뚜렷하게 이슈나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네. 근데 주가는 좀 올랐기 때문에 좀 횡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국면이고요. 그러면 이제 7월 말에 실적,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제 그때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할 텐데 그 규모가 시장 예상보다 높을 거냐 적을 거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13일 날 거래소에서 이제 금융회사 간담회, 밸류업 간담회도 했었고 이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높기 때문에
7월 말 자사주 매수가 규모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양호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실적 발표 전후 한 7월 중순부터는 다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밋밋하거나 약간 조정받는 구간을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반기 업종 종목, 은행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하나증권의 최정욱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